미국에서 금융정책을 놓고 얘기가 많은 건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막대한 유동성이 들어와서 그 때문에 유동성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였지만 정책이 바뀔 경우에는 유동성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 즉 실적이 이를 대신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까지의 모습은 그다지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반기에 변화하는 시장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어제 미국 시장에 그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오늘 또 코스피가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호재와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충돌하면서 예. 아직까지는 호재가 좀 이겨나가는 예.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저항 요인들을 호재들이 헤쳐나가는 예.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어젯밤 미국 증시 좀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70년대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 말을 제가 들으면서 감히 느낀 소감은 예. 정말 연준이 시장 달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70년대라는 게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20%에 가까운 그리고 실질 유가가 물가를 환산해서 실질 유가를 계산하면 예. 아마 한 200불 정도 되는 그리고 송유관이 폭발하고 유전이 폭발하는 에너지의 그 대란 기간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70년대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극악무도한 인플레이션은 없다라고 예. 이제 시장을 달랬는데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예. 70년대랑 비교하는 것이. 제가 봐도 좀 너무 과하게 갖다가 끌어붙이는 것 같다. 네, 그럴 정도로 연준의 입장은 어쨌든 비하인드 커브 경기에 후행적으로 예. 물가가 충분히 2% 이상을 궤적을 회복하면 그때 가서 인상해도 늦지 않다라는 표현을 예. 온갖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설명하려고 하는 애쓰는 예. 시장을 달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또 마켓은 거기에 이제 적당하게 또 화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나스닥이 말씀하셨듯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예.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그 경기 확장과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의 지연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는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의 기울기는 조금 상승하더라도 예. 좀 과거와 같은 최근 1년간의 상승 기울기보다는 좀 낮아지는 예. 그러한 모습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이제 시장 전체를 보면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우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시장의 그 유동성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도 또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금리를 올리니 많이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확장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경기 확장 국면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게 확장 국면 초기가 다르고 후기가 다르고 이런 형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의 경기 확장기의 전반전은 주로 이제 통화 정책이 계속 완화적인 예. 경기 확장의 전반부라는 것은 대체적으로는 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인플레가 통제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직전의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 완화 정책, 저금리 정책은 유효하고 예. 지속되고 경기는 돌아서기 때문에 가장 뜨겁게 주가가 올라가는 기간이 이제 경기 전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경기 전반부 지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도 좀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예. 제 의견은 내년 말 정도가 되면 경기 확장이 거의 종착 지점.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확장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좋은 상태. 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경기가 조금 모멘텀이 더 계속돼야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경기를 먹고 주가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예. 그럴 정도로 경기가 좋은 예. 그런 시기가 즉 미국의 완전 고용 도달 시기가 한 1년 반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예. 관점에서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경기 확장 초반부나 전반부보다라기보다는 예. 뭐 후반부에 후반부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있다. 후반전이 시작된 예. 후반전 피슬이 이제 방금 울려서 예. 네, 연준도 테이퍼링 카드를 이제 좀 만지작거리고요. 또 금리 인상도 어쨌든 뭐 시간의 문제일 뿐 뭐 좀 가시적인 기간 가시권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경기 확장의 후반부 부분인데요. 근데 문제는 질문 주셨던 경기 확장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자산군을 주목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주식이 가장 좋은 대안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경기 확장 전반부에서 후반부까지 특히 선진국 주식, 이머징 마켓은 제한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지만 예. 뭐 일단 과거 사례입니다. 예. 뭐 이번에도 똑같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여러 차례의 경기 확장기의 자산시장의 특징은 1번은 주식시장, 1번 주식시장. 네. 두 번째는 상품, 예. 경기 민감형 원유나 구리와 같은 그런 그 상품 시장이고요, 원자재 예. 시장이고요. 그런데 원자재 시장은 한 가지 경기 확장 중반부까지 그럭저럭 괜찮지만 예. 경기 확장 좀 종반부, 예. 조금 끄트머리에 가면 좀 상승 탄력이 급격히 둔화됩니다. 예.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가령 유가가 뭐 한 70불 언저리에 80불에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뭐 10불, 20불에서 70불까지 올라온 그런 놀라운 예. 그러한 그 가속적인 상승은 앞으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투자 매력은 현저히 둔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주식시장, 특히 선진국 주식시장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는 유리하다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경기 상승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국면인데 그 국면에서 선진국 주식시장, 선진국 주식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해주고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자, 그 실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경기도 얘기하고 말씀하셨는데 실적 장세가 본격화될 거다라고 했지만 주가는 그다지 별로 그렇게 뭐 움직이거나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기대하는 게 뭐냐면 2분기 실적이 나오면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2분기 실적이 다음 달에 나오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정말로 주가가 지금의 이 박스권을 뚫고 위로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점진적인 상승은 뭐 가능할 수 있겠으나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해외 증시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상승의 기울기는 조금 뭐 현저히 완만해지는 예. 혹은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는 뭐 내지는 일시적으로 뭐 모멘텀이 조금 어떤 이벤트나 모멘텀으로 일시적으로 코스피가 뭐 3,300이나 이렇게 터치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유지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버거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코스피나 해외 증시나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번 코로나19라는 상당히 그 독특한 어떤 환경 때문에 생기는 어닝의 상승 속도가 앞으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어닝의 개선 속도가 좀 V자 형태로 지금까지는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S&P 500 EPS나 저희 나라 EPS나 코스피 EPS나 거의 바닥에서 보면 한 40~50% 정도가 이제 개선된 거거든요. 그래서 V자로 회복이 됐는데 일단 대형 재난이 이제 조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딱히 기저효과를 따지지 않더라도 어떤 어닝의 증가 속도, 개선 속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선은 뭐 미국의 경우입니다만은 현재 지금 우리 S&P 500의 EPS고요. 파란색 선은 지난 경기 확장
기에 2010년부터 뭐 2014년까지의 EPS인데 예. 그 이후에도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2014년 이후에도 각국의 뭐 EPS는 계속 개선됐습니다. 예. 하지만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 네,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재난 상황에서의 V자 회복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뭐 한 45도 각도로 어닝이 증가했다면 그동안 이제부터는 뭐 한 10도, 뭐 한 15도 이렇게 기울기가 낮아지는 예. 지극히 정상적인 개선 속도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장의 눈높이는 지난 1년에 상당히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놀라운 어떤 드라마틱한 어닝의 개선과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깔려 있는데 네, 그렇죠. 반면에 거듭 강조드리지만 현재 주가는 코스피나 뭐 미국 증시나 할 것 없이 글로벌 증시 전체가 예. 가시적인 기간, 즉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심지어는 한 24개월 정도의 EPS는 앞당겨서 PR의 상승으로 프라이싱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어닝의 차트에서처럼 어닝의 기울기가 V자에서 완만한 각도로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 하반기임에도 하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내년 어닝까지도 앞당겨 반영했다면 예. 또 다른 어닝의 개선을 시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주식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예, 예. 그런 단계인데 문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예, 그렇죠. 네, 조금 시간이 더 좀 지나서 2022년, 23년 어닝을 땡겨 와야 되는데 예. 주가가 예.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멀리 있는 것이죠. 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의 확장 기간이 지금 중반에서 후반전으로 지금 초반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예. 그런 상황이라면 또 2022년 말, 내년 말 정도에 미국 경제가 거의 완숙 단계, 완전 고용 상태로 간다면 예. 조금 땡길 수 있는 앞당겨 쓸 수 있는 어닝의 경기 사이클이 어닝 사이클과 좀 같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 가정했을 때 조금 시장에서 포워드 EPS를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있다. 네, 그런 상태라서 시장이 좀 시원스럽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하지만 경기는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도 없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 특히 2분기에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도 별로 그렇게 큰 상승의 모멘텀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폭내에서 머문다. 올해 한 해 내내 제 생각으로는 잘못하면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보고서를 냈습니다. 박사님 보셨죠? 네. 예, 보면 뭐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또 뭐 암호화폐까지 모두 다 굉장히 지금 이 가격이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나오면서 제 생각으로는 이건 뭐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막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연준이 그런 얘기를 조금 할 만한 상황인데 예. 오히려 한국은행이 했다라는 것이 조금 어쨌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팩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예.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면 좀 잘 믿지 않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BOK가 어쨌든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자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잉 유동성의 힘으로 소위 금융 불균형이 너무 커져 있다. 예. 물론 모든 자산이 다 고평가돼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몇 콕콕 찍어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공감을 했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 세계 뭐 BOK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나온 숫자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위 가격의 주택 가격이 35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게 작년 대비해서 24% 상승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앞에 놓고 참 연준이 정책 펴기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지난 밤에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상승을 해서 지금은 다시 3만 3천 달러 위를 회복을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코인 시장은. 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아마 좀 가격이 많이 좀 떨어져서 관심이 조금 많이 줄어들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뭐 안 되는 건지 어려운 건지 예. 어쨌든 밸류에이션 하기가 굉장히 뭐 좀 힘든 그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그 자체가 좀 뭐 좀 힘들고요, 어불성설이고 이런 논리로 고평가돼 있습니다, 저평가돼 있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점을 잡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예.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되겠지만 아무튼 뭐 포괄적으로 결국 위험자산의 어떠한 그 대표적인 지금 주식시장에서 뭐 스펙이라든지 예. 혹은 뭐 신규 상장 종목들의 과도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조금 위험자산 시장에서의 과도한 쏠림 현상, 지나친 어떤 투기적 현상이 좀 암호화폐 시장에도 분명히 같은 결로, 예.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결국 서서히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의 고삐를 어쨌든 단계적으로 그 죄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단계가 하반기에서 내년이라고 본다면 이런 과도한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위험자산, 뭐 커머더티가 됐든 뭐 주식시장의 어떤 일부 섹터나 종목이 됐든 암호화폐가 됐든 이런 쪽에서의 좀 밸류에이션이 힘든 이런 쪽의 자산들은 조금은 조심하는 게 예. 좋겠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상, 예. 정책 흐름상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